제가 작년에 그 분예산 편성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쪽지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건도. 그거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의견은 전혀 반대 안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쪽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질문 주실 거 있으십니까? 이거 지금 각 지도부라고 좀 어디서 우리가 보시는 지도부에서 연습부터 힘들어 있다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충분히 제가 이 법안이 왜 늦어졌냐면요. 저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공무원을 하는 과정 동안에는 재수반 예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제가 2년 전에 예산 소위원 활동을 했고 이게 뭐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간섭을 해서 야당, 그 당시 야당인데 야당과 협의해보고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심의 과정에서 주도권이 주체가 예산 심의의 주체가 국회가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이 문제의식을 제가 지난 의총대도 연말에 본회의 예산 통과되고 나서 연말에 국회 의총까지 보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 김윤호 장도 예결위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계시고요. 아직 뭐 구체적인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고요. 아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누가 지금 정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상임위와 이게 왜 상임위가 돼야 되냐면 우선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구성원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예결위 50인으로 구성되지만 실질적으로 소위에 들어가시는 분만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전체회의는 그냥 문제 제기하시는 수준회의는 특별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총량하고 분야별 그리고 기관별로 예산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하는지에 대한 국회 의견을 전혀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5월달에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총량 그리고 분야별 총량 그리고 기관별 총량을 결정하는데요. 방향을 잡는 거죠. 뭐 사회복지 분야 얼마, SOC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이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국회에도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량 및 건시심사를 그 5월달에 맞도록 해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심사 방식도 총량 및 한도 심사가 도입이 되면 예결위는 총량 및 한도 심사 위주로 하고 상임위에서 그 한도 내에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100% 보장하고 한도를 벗어나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예결위에서 나중에 조각 조정하는 그런 과정. 지금은 상임위가 거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그냥 온정주의로 흐르셔서 거의 기능이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 그리고 결산에 예산 편성 심의 완료 원칙을 도입해서 결산을 하면 이게 의견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예산 편성에 문제점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 사회는 앞으로 써야 될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재원 소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봐서 알듯이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그리고 또 다른 사회 분야별 국민들 요구에 따라 재정 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무슨 재원으로 하겠냐? 계속 빚내서 할 수는 없고 견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어떤 필요가 있으면 우선 어떤 좀 쥐어짜가지고 하듯이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중복된 부처간 이기주의에 따라 중복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보자. 그래서 누군가 제3자는 중복된 예산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정쟁주의 예산이라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절대로 국회에서 손을 대거나 일부 축소는 할 수 있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위 빨대가 꽂혀 있어서 빨대를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정치인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한 5년마다 정부 바뀔 때마다 5년마다 한번 사전에 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낮은 거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임기나 이런 걸 대비해서 대신에 사업을 축소 폐지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자. 그러면 그 남는 재원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로 한 적시적소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연기중 예산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제도 개선안은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고요. 이해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한 발짝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런 오늘 말씀드린 제도 개선안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또 저희 당 지도부로 포함해서 여러 지도 의원님들과 상의드릴 거고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전혀 내용을 보시면 정쟁하고 왜 이렇게 늦어졌냐? 제가 이제 저희 끝나고 나서 본회의 끝나고 나서 12월부터 이제 문제를 지금 법안을 준비하다 한 5개월 걸려요. 그 5개월 걸리는 부분에 바뀐 건 딱 하나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아마 더 탄력적으로 밀고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기가 안 돼요. 정확하게 한 5개월 걸려요. 5개월 걸려요. 법안 만들 되게 세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 예정처, 국회 예정처법 세 개를 다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개월 걸렸습니다. 추가로 지금 예산 소위에서 아까 상임위별로 예산을 이제 심사할 때 삭감만 있고 증액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증액할 수가 없고 네, 그 대안이 있다면 대안이요. 그래서 증액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헌법을 기본적으로 해서 바꾸지 않는 한 정부가 동의 안 해주면 증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동의 안 해주면 이것도 증액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을 하자고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그 가동적인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회가 사회 곳곳에 분야별로 얼마 쓰이는지 지금은 개별 사업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방에 얼마, 교육에 얼마, 복지에 얼마 이 카테고리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부터 국회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증액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분야별로 방향이 정해지면 저는 구체적인 사업의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나 소요는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액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원을 가지고 기재부가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원을 그냥 무조건 빚내와라 아니면 무조건 어떻게 돈 가져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재평가하는 그리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도입해보자. 그게 중국 보고서 그다음에 연기중 예산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처별 칸막이 예산을 하고 있는 게 만연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산 심사할 때 이제 어떤 사각지대를 작용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도 이 법안에 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총량 예. 그리고 분야별 심의를 심사 내용을 국회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정부는 5월달에 국가 재정 전략회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물론 100% 다 지켜지진 않습니다. 전략회의에서 마련된 보고된 내용이 그렇지만
큰 방향틀을 잡아가거든요. 총 얼마, 전체 예산 규모,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 그리고 예측 가능하다면 발생한 예산에 대한 어떤 필요성, 물론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난 예산은 뭐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렇게 분야별로 정해지게 되면 그 분야별로 칸막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국방에 있는 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를 위해 쓰는 돈, 교육을 위해 쓰는 돈, SOC를 위해 쓰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정부가 공개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국민들께서 알게 지금 계기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칸막이도 자연스럽게 이 칸막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복 예산을 없애요. 말씀하신 게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이 법안은 당연히 하죠. 제출됐을 법안이다. 당연히 하죠. 저는 네. 사실은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더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나 유호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다 예산 업무를 간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 지금 여당 의원들께 한번 그냥 이 법안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바꾸면 좋으냐고 여쭤보시면 예결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10분이면 10분 다 바꿔야 된다. 왜? 역할이 없어요. 간사는 역할을 합니다. 확실하게 간사는 역할을 해요. 그럼 간사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할 수 있는 역할. 예결위 소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분야 맡아서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아니면 부처를 이렇게 나눠서 저희 같으면 9분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역할을 하세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이 안 바뀌었어도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더 세게 밀어가지고 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당을 잘 설득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이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국회가 좀 더 정보를 많이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약 8,800개 세부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모르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쟁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수로 우물재겠어요? 정부가 증액 동의를 안 해주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뭐 해서 막 갔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하고 나중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려면 이런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서 좀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결정이 돼야 이게 뭐 어떻게 해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됩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 완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완박인지 설명을 해줘야 아니 기자님들도 보시고 예산 완박을 뭐가 완박인지 설명을 해야죠. 그냥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저도 심한 말 드리고 싶지만 이거 뭐가 완박인지 보시면 되지. 여기서 어떻게 완박을 합니까? 무슨 수로 완박을 해요? 자, 연기중 예산, 중복보고서 이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태까지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누구나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언론에서 판단을 해주세요. 이게 이게 예산 완박이요? 예산 완박이 아니라 판단을 해주세요. 내용 자체가 이거는 국회가 좀 더 예산안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이건 뭐 한 발 잡고 보면 다음 기자회견 진행 중이어가지고요. 회의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상의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기자분 저 여쭙고 싶어요. 이게 무슨 예산 완박인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정부한테 불편하고 일을 하는데 불편한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거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자. 왜?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코로나 같은 상태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재원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좀
투명하게 그리고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 한번 절대로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자주 뵐게요.